안녕하십니까. 종우주식 2020년 12월 6일 일요일인데 차트를 보면서 요즘에 그 세력들의 그 장난질을 한번 평가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유튜버 하시는 그 많은 유저분들이 큰 성과를 못 보고 계속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 방법의 그 세력들이 방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한국 패키지 같은 종목을 하나를 이제 놓고 볼게요. 한 3분봉을 보시면은 이게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상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상향으로 표시가 되는데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보시면은 올려서 이제 마지막 막판에는 다 끝내버렸지만은 조금 올리는 척하고 내리 빼고 또 약간 조정을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급하게 급등을 시키고 또 내리 뺍니다. 그리고 또 조정을 보이는가 싶으면은 또 올려친 만큼 내리 꽂아버립니다. 그럼 보통 보면은 유튜브 하시는 이제 스케일핑이나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점에서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봉이 나오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보통 추격 매수하는 시점이 이 부분이 아니라 아마 이 정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3분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다음 봉으로 이어질 때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막 내리 꽂아버리죠. 한 4%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4% 미는데 손절 원칙에 의해서 뭐 매도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버틴다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갈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렇게 갈 것처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내리 꽂아 버립니다. 결국 요 시점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수익을 못 내고 본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 정도 선에서 또 괜찮아지겠지. 다시 이런 파동이 나오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파동이 나오게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또 내리 꽂아버려요. 결국은 1시 정도의 가격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 있는 이 물량이 이 시세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원상태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 종목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오늘 대한과학이라든가 종목들 보면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거는 오전에 이렇게 시세를 줬는데 여기서 누구든 생각이 여기서 가면은 이렇게 이런 파동을 생각하지, 예? 이런 파동을 생각하지 이렇게 내려꽂는 대한과학 같은 경우 지금 예전에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시세를 보면은 이런 파동이 없었어요. 대부분 이런 파동이 나오죠. 이런 파동. 이렇게 윤곽을 그리면서 나오는 파동들. 대부분 이런 파동이었는데 지금은 파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렸다 내리꽂고 막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리꽂고 또 올렸다가 결국 내리꽂고 결국 이게 상향으로 이렇게 이어지긴 하지만은 아주 불안한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됩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작은 패턴에서 이렇게 된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려 꽂아버려요.
또 약간 반등했다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결국 그것은 여기서 손절 안 한 사람들은 본전 가격이 오는 거죠. 본전 가격이 와서 끝나는데 이 많은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의 마음고생은 따른다는 거죠. 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치르고 결국은 수익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본전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신풍제약이나 요즘에 비트컴퓨터 등 뭐 똑같죠. 요런 거 같은 여기서 접근해서 이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랬다가 이 부분에서 약간 눌리고 다시 반등하고. 여기서 못 파는 사람은 여기서 팔면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은 안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안 털린 사람은 또 기회가 오는 거죠. 여기서 본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눌림이 오면은 여기서는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한 8% 미는데 버틸 수가 없죠.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재미를 보겠죠.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재미를 보는데 여기서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도 상향입니다. 상향인데 이 부분에서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기 짧은 구간에 한 1% 정도 수익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털리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일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오전에 시세 없이 여기서 작은 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계속 여기서 시세가 한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통 나오면은 이런 패턴으로 가야 정상인데 여기서 내려 꽂아버려요. 대부분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들어갔을 겁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 시세를 보고 나와야 되는데 이 시세를 보지 않고 여기서 이 시세를 보지 않고 2% 정도 시세를 보지 않으면은 그냥 두들겨 맞는 거죠. 얼마 전에만 해도 수익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요 근래 계속 시세가 나질 않습니다. GH 신소재 같은 경우도 한참 좋았던 종목인데 지금 계속 보면은 오전에 이렇게 눌렸다가 반등 약간 주는 것처럼 하다가 계속 또 눌렸다가 여기서 시세 한번 딱 주고 그냥 내리 꽂아버려요. 이 부분에서 들어간 사람은 먹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서 짧은 구간 안에 못 먹고 결국은 본전 이어졌다가 좀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또 본전 아래로 내려 꽂아버려요. 이렇게 되면 한 4% 정도 털리는 거죠. 이 종목도 11%까지 4% 갭 상승 시켜갖고 4% 정도 상승을 시켜갖고 12% 올랐다가 결국은 내려 꽂아서 분봉으로 마감을 했죠. 한 3% 정도 밀려서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시가가 4% 갭 상승했는데 거기에서 3% 밀려지니까 시가보다 7% 빠진 거죠. 7%. 일봉으로 보면 좋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뭐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눌려 있다가 시세가 거래가 나오면서 올라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했는데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은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GSC 또 여기도 뭐 아직 나쁜 건 아니에요.
박스권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움직이다가 또 한번 시세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니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운 메디칼. 세운 메디칼은 아주 정석으로 갔죠. 오후장에는. 오전장이 어땠습니까? 오전장에 시세 주고 약간 눌리다가 결국 여기서 빈만큼 반토막 내버리고 또 약간 올라가는 척 하다가 안 팔면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했던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밀려서 여기서 손절 못 하면은 또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 안 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결국 손절 매수한 가격까지는 오는데 이 부분에서 다 털린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털리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 하나요? 올라가니까 당연히 추격 매수했는데 또 내리 빼요. 빼서 이제 여기서는 못하죠. 추격 매수를. 그래서 추격 매수를 만약에 여기서 또 했다 그러면은 결국 요만큼 올라봐야 이 부분 손해봤던 부분 여기에서 손해봤던 부분에 손실 났던 부분에 대해서 본전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수익이 난다 해봐야 결국은 손해라는 얘기죠. 약간은 회복은 하겠죠. 약간은. 근데 이 정도 몇 번 털리면은 물려서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접근을 못 하게 됩니다. 또 이 시간까지 오전에 보통 스윙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스캘핑 하시는 분들 스윙 장기간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종목은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다 떠나버리는 12시 이후에 접근해서 만약에 12시 이후에 검색기에서 검색이 돼서 이 부분에서 접근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익은 나겠네요. 시작가 여기 체험메디컬 같은 경우 시가에 접근한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시세를 받겠죠. 시가에 접근했으면. 근데 만약에 중간에 따라갔으면은 결국은 손절로 이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스케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먹고 나온 사회 또 늘림목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겠네요. 근데 뭐 4%, 5% 상한가 아니면 VI까지 기다리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당하는 거예요. 이 종목도 1% 시작해서 한 7% 정도 올라왔다가 결국 시가 7% 막판에 올린 거네요. 그러니까 막판에 눌려서 마이너스 2% 밀렸다가 올라갔다는 얘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할 종목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 좋죠. 차트가 이쁘게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이렇게 거래량도 터지고 이런 정도 보면 월요일 날 갭 상승해서 약간 한 4% 정도 수익을 주고 아니면 갭 상승했다가 이게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네요. 또 이렇게 뺄 수 있는 상황이 또 되겠죠.
이런 대형주들, 현대제철, 현대건설, 뭐 포스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원만한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분봉도 뭐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GS건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한미사이언스라든가 이렇게 대립포장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오전 중에는 별 시세가 없다가 오후에 2시 넘어서 약간 반동을 줬다가 내려와서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들어갔던 사람 같으면 또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서 다시 반등을 했어요. 본전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못 팔으면 내리꽂았다. 한 6, 7% 밀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분들이 손절을 맞고 본전가에 왔을 때 대부분 보면 안 팔죠. 이제 기다렸다가 밀려서 다시 반등을 했으니까 이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리꽂아. 이 정도 내려오는 정도면은 진짜 팔기 힘들죠. 3분 동안 3분 동안에 1%, 2%가량을 밀어버렸는데 순간적으로 밀어버렸는데 진짜 힘든 장세입니다. 진짜 신풍돼지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마감이 되는데 이런 종목도 세력이 이렇게 치고 오전에 약간 눌렸다가 약간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누르죠. 그 다음에 끌어올렸어요. 또 눌러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눌러요. 이렇게 되면 무섭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 돼요. 종석대로 한다 그러면은 차트상으로는 좋죠. 30분 선을 터치를 하고 30분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요 위에서 또 한번 찍어 눌러버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여기 시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밀고 밀려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여기서 이 구간에서 다 털렸겠죠. 털린 다음에 이게 급 출발을 합니다. 급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상한가까지 간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못 따라가죠. 겁나서 못 따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시세를 보고 마감이 돼요. 솔본 시세를 주고 오전부터 계속 쭉 상향으로 가다가 괜찮겠지 했죠. 음봉이 나오는 순간에 여기서 매도를 못했으면은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한 6% 정도 밀어버리면. 그럼 또 반등을 했는데 3% 손절, 만약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매도를 했는데 못하죠. 아마 이 부분에서 대부분 보면은 여기 올라오던가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본전 정도 돼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갈 줄 알고 눌렸다가 이렇게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내렸고 잡아. 그럼 여기서 다 털리겠죠. 여기서 다 털린 사람은 괜찮은데 더 내렸고 잡아. 최악을 만들어버려. 최악. 13%. 23% 갔던 종목이 13% 내려 꽂아서 일봉 보고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세도 나오니까 좋았겠네요. 뭐 최소한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라 그러면은 아마 전고점 뚫고 했으니까 7,000원 선이나 요 정도 가격. 요거 전고점에 그 정도에서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으로 더 내려왔네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는 이렇게 시세를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그래도 그나마 올라가고 조금 한 2, 3% 뺐다가 크게 시세를 한 번씩 이렇게 주고 다시 반등하고 뭐 이런 시세를 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 꽂아갖고 결국 요 가격 본전 시세 분출하는 가격으로 다시 밀어버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장난을 칩니다. 지금. 그나마 이럴 때까지만 해도 수익이 아마 2, 3일 전에 생겼을 겁니다. 수익권이 생겼었는데 괜찮잖아요. 원만하게 상승하는 뭐 아니면 중보합으로 그냥 계속 유지하고 가는 그런 스타일. 밀어도 이렇게 서서히 밀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지금은 완전히 급등시키고 급락시키고 가는 척 하다가 또 밀어버리고 이제는 그 세력들도 아마 이 스캘핑 하는 분들이나 유튜버들을 상대로 해서 아작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짧게 먹고 빠지던가 아니면 기다려서 아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지점 보면은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보통 보면 이 30분 선을 못 버티면은 다 여기서 30분 봉을 뚫으면은 손절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30분 봉 밑에 뚫었고 내려와서 사야 되는 시점이 생겨버렸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황금선 있잖아요. 황금선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팔아라라고 그러는데 결국 황금선 터치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터치하는 것처럼 올라오는 척 하다가 또 밀어버려죠. 또 밀어서 다시 터치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해서 이 부분에 사람들이 또 접근을 하는데 이런 봉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밀어버리니까 또 물렸을 겁니다. 여기서 또 짧은 손절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가서 네 번째 눌리고 나서 이제 약간 반등하는. 예전 같으면 한 번, 두 번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부분 보면은 요 시점에서는 올라타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야 정석인데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또 밀어버려. 이렇게 봉 하나 이제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거 늘리면서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 뭐 퍼센트가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돼요. 몇 퍼센트도 안 돼. 한 3% 되네. 3% 정도. 그 다음에 내려꽂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요 구간에서 접근해서 눌려서 요 구간 아니면 요 구간 여기 30일 터치를 하고 내려와서 올라가는 구간까지. 그래도 황금선은 안 깼네요. 황금선 위에서만 놀았네요. 결국. 30일 선을 터치하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30분 봉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뭐 10%든 20%든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답이 나왔네요. 밀려서 결국은 올라타는 시점에 한 3번가량에서 30분 종에서 매수를 해서 한 2, 3% 정도 이익을 보고
윗골이 달리는 상황이 생기면은 매도를 하고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30분 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30분 봉 터치하는 순간에 터치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매도하는 것이 손절가 원칙이 되겠네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 딱 1% 정도 2% 올렸다가 2.76% 올렸다가 내려오면은 그거 다 토해내고 요 구간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여기서 따라간 분들, 여기 이봉에서 따라간 사람들은 다 본전 손절 아니면 마이너스 손절이 되겠네요. 오늘은 요 근래의 그 세력들의 장난질에 녹아나는 투자자들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고자 해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계속 손실로 뭐 영상이 제가 동영상을 올리질 못했는데요.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게 있지 손해보는 구간에서는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방법대로 해서 손실이 나는데 그걸 뭐 여러분들한테 보고 그걸 가지고 만족하라고 할 수도 없고 좋은 방법이 아닌데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우리도 대책을 세워서 이 흐름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고 오전에 이렇게 오후장에 시세 주는 종목들을 접근해서 짧은 구간에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점으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의 거래로 장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분들은 당분간은 좀 쉬시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는 막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가 약간 좀 시세를 주는 것처럼 하다가 막 그냥 내리고 올라갈 시점까지 바로 내려꽂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오후장에 결국 요즘의 세력은 오전에 뒤에 흔들어 갖고 다 물량을 뺏어 먹든가 아니면은 내쫓아버리고 오후장에 조금 해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가서 다 털어버리고 뭐 끝내고 뭐 이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